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사진부터 해야 돼. 이거 빼고 하시죠. 빼고 그러면 예. 손 꼭 잡고 찍어야지. 네, 우리 둘만 하나 더 따로 찍을까요? 그 사람만 한번, 예, 그 사람만 한번 찍겠습니다. 예, 악수로 한번 이번에는. 악수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전에 뵙고 오후에 뵙고 연속으로 배워서. 이재명 대표님 당대표로의 복귀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대표로 선출되시고 난 뒤에 그 선인장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네. 보통 통상 뭐 난 보내고 이러는데 제가 선인장을 보낸 거는 난 관리도 더 쉽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선인장이라는 꽃이 다 아시다시피 사막이라는 매우 열악한 조건, 험난한 조건에서 그걸 이겨내고 그 꽃을 피우는 식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렇게 되시라는 뜻으로 제가 제 마음을 담아서 일부러 저희 당시자분들한테 선인장 보내라고 지시를 했고, 그 선인장의 꽃말이 열정, 뜨거운 마음, 이런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민주당 그리고 우리나라를 끌고 나가주시라,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이 역사와 전통의 힘,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의 열정, 이런 데 참 제가 감동을 받고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저는 작은 정당이다 보니까 역사도 짧고 당원수도 적다 보니까 민주당의 그런 힘이 참 부럽다 생각이 들고, 그런 민주당의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이재명 대표님께서 앞으로 민주당과 그리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지 않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어떻게 빨리 조기 종식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제는 지금 파탄지경에 있는 민생 회복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정권의 이 세 가지 과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선봉에서 한 그런 해결사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믿어오시지 않고요. 조금 있으면 정기국회가 시작될 것인데,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국정기조를 가꾸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님과 제가 그리고 민주당과 혁신당이 찰떡궁합으로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말씀으로 선인장 선물 하시길래 저야 진심을 너무 잘 알죠.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거 가지고 혹시 찔리라고 했다고 누가 또 왜곡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을 했는데, 그걸 빨리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이제 왜곡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네, 귀한 꽃을 반드시 피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눈도 마음도 기분도 좋아지시라고 멋진 투샷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막대먹은 대통령 내외가 벌이는 기상천외하고 엽기적인 국정 파탄이 전 국민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 진영에도 우리도 이렇게 걸출한 인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새로운 조건을 하나 내세웠던데, 무슨 증거인멸 어쩌고 또 하겠다고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전 최고위원께서 과학 한 바퀴 그것도 뭐 수사해도 괜찮다. 저희는 전혀 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본인이 또 하시겠다고 하고, 직접 당사자도 무슨 변호사 한 분이 김기현 변호사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무슨 조건을 새로 내세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과정 전체를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점을 저는 믿고, 또 협상이나 타협, 대화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는 맞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결국 권한이 있냐 없냐 문제인 거
아닌가 싶어요. 자율적 권한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폭 양보 또는 양보하겠다는 상황에서 가능한 결말이 날 걸로도 기대합니다만 권한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죠. 이런저런 핑계를 또 만들어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전혀 배관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도 현실이니까요. 그런 시간 낭비가 안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무엇 하나 결정 내릴 권한이나 있을까요? 매일같이 추가되는 옵션들 그저 한심한데요. 그런데 25일 열리기로 한 여야 당대표 회담 일정이 불가피하게 미뤄지게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는 천만다행일 텐데요. 그 기간 초치기라도 해서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와 비슷해 보이려 노력할 테니 말입니다. 얄팍한 잔머리와 말장난으로 이 대표와 회담이 가능할까요? 이도저도 안 되니 자꾸 옵션만 붙이고 있는 거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했던 일정이 수년됐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오는 주말 예정된 한동훈 국힘당 대표와의 회담도 연기됐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 측의 코로나 확진으로 여야 대표 회담 연기 의사를 전달해왔으며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고 쾌유를 바란다고 전달했는데요. 현재 보건당국의 방역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는 증상이 사라진 뒤 24시간까지 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회담까지는 사흘 남았지만 이 대표 증상 여부에 따라 격리 권고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그런 사이 현재 양측은 회담 생중계 등 형식과 의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더 충실하게 준비해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떠들어댔는데요. 빈수레가 원래 요란한 법입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어디에 있는 누굽니까? 왜 안 잡습니까? 무능입니까? 뻥입니까? 북한이 개전 초에 이용한다니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임박했습니까? 저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준비설의 정보를 입수해서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박 정권이 강력히 부인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났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국정원 공작 준비를 미리 경고했었고 이번 국군정보사 기밀 유출을 밝혀냈었습니다. 집권 경험이 있는 수권정당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이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뉴라이트라는 영어 이름으로 포장한 친일 매국병자들을 옹호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독립기념관장이 일제강점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군이 독도를 지도에서 지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반헌법, 반국가 행위입니다.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습니다. 유신독재와 부마항쟁, 5.18을 딛고 일어난 21세기 최고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조잡하게 계엄령 따위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국가와 민생보다 정권과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시장만 불안해집니다. 지금은 정권 보위 계엄이 아니라 민생 회복, 경제 긴급 조치를 고민해도 모자랄 시점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